도움되는 스트레칭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 트레이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꿀전.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전영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숙면을 취하기 위한 스트레칭법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호흡에 관련된 그 근육들과 행경막을 늘려줄 수 있는 호흡법 스트레칭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478.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입으로 호흡을 내뱉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세요? 오, 머리가 맑아지면서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은데. 맞죠?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다 보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들여 마시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숨을 너무 참다가 네. 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주제가 숙면 아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몸이 긴장을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조용히. 자, 조용히 천천히.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뱉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떠십니까? 아까보다 또 훨씬 편해지고요. 네. 잠이 쏙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사지로 하는 스트레칭법 한번 배워볼게요. 네. 한번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네. 주무시면 안 돼요. 누우시면 안 돼요. 예. 네. 신발 하나 벗어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발바닥을 먼저 만져줄게요. 발바닥을 만져주시는데 그냥 네. 발바닥 전체를 그냥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냥 뭐 특별한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눌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한 번씩 족욕이나 누군가 내 발을 만져주면 어때요? 긴장이. 편안하고 시원하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주셔야 뭐가 편안해진다? 내 장과 내 머리가 편안해진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은 신경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수 있게끔 부드럽고 어떻게 편안한 그런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발을 좀 많이 만져주세요. 한 10분 정도 만져주시고요. 이게 10분 정도 다 됐으면은 자, 두 번째 여러분들 한번 누워보세요. 누운 상태에서요. 배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여러분들 왜 예전에 할머니들이 손주들 약손, 배앓이 약손. 하면은 어떻게 해요? 맞아.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배하고 뇌는 또 신경으로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해.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어떻게 된다? 배가 좀 편안해지고 그럼 뇌가 어떻게 돼요? 뇌가 굉장히 편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사항은 어떤 분들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서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한번 돌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나요? 약간 잠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약간 이질감이 있지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장 구조 자체가 시계 방향으로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주먹 하나 줘보세요. 왼손으로 주먹 쥐시고. 자, 누운 상태에서 내 목하고 내 후두부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주세요. 예. 넣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등이 밑을 받쳐주셔야 돼요. 자, 밑을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하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도 많이 하시고 컴퓨터도 많이 하시고 핸드폰도 보고 하다 보면 목이 어떻게 돼? 항상 경직이 돼 있죠. 뻣뻣해요. 예, 뻣뻣하면 어떻게 돼요? 잠자리 누우면은 뭔가 이렇게 힘들어. 불편한 거예요. 네, 하기 불편해.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잠깐 잠들었는데, 어우, 야. 아무튼 뭐 스트레칭 삼아서 해보시면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잠 안 오는 이런 증상들을 뭉뚱그려서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외에도 숙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면 질환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다양한 수면 질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잘 때 기도가 좁아지면서 체내 산소 공급을 막아 발생하는데요. 심하게 코를 골다가 도중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자고 일어난 뒤에도 피곤하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무기력감, 우울함을 느낀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한다고요. 두 번째 수면 질환은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성분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데요. 누웠을 때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 저리고 가렵거나 자는 도중 다리가 저절로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 증상이 느껴진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 수면 질환은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꾸는 내용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수면 질환인데요. 자는 도중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 등 옆 사람을 때리는 과격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심한 잠꼬대가 아니라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요. 증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수면 질환,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 질환 3가지 저희가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증상이 보시면 코를 드르렁 걸고 있어요. 자, 코골이가 너무 심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요. 두통에 시달리고 무기력하시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교수님? 그 수면무호흡증은 주증상인 코골이라서 코나 이제 비강의 문제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원인은 코 뒤쪽이나 그 구강 뒤쪽, 혀 뒤쪽에 차지한 게 기다란 파이프 형태의 기도가 네. 잠이 들면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그로 인해서 숨을 쉬려는 파이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겠죠. 네네. 무호흡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몸에 반복적인 산소 공급의 저하, 네. 저산소증 같은 게 생기거나 저런 것들로 산소가 안 들어오면 우리 뇌가 자꾸 깰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잦은 각성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호흡 조절하는 뇌신경을 조절하고 이게 각성도를 조절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자주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단계가 있는 게 하다가 어느 날 딱 멈추면 또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아내가 툭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면 무호흡증이랑 이 단순 코골이는 좀 다른 거죠, 교수님? 그 일단은 준비한 오디오를 들으면서 설명드릴 텐데 예. 코골이는 일단 기도가 좁아졌다는 건 의미를 하죠. 소리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파이프가 줄어들면 어떻게든 호흡량은 유지해야 되니까 세개의 공기를 들여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3개 들어오면서 벽이 퍼져서 떨려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코골이가 되겠고요. 그 반면에 이제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네. 오디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무호흡증 소리. 어떻게 다를까요? 무호흡증 소리는 이제 기도가 좁아지다 보면 자꾸 세게 당기다 보면 네. 드르렁 콧소리가 나다가 당겨지니까 이게 탁 막혀서 어느 순간 코골이 소리가 끊긴 것처럼 딱 멈췄네. 지금처럼 살짝 멈췄다가 그러다 다시 이제 숨을 못 쉰 것 때문에 뇌가 깨면서 헉헉 때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기도가 막히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코골던 분이 오히려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게 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옆 사람 시끄럽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몸에 얼마나 무리가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 현재까지 알려진 수면 무호흡증 치료법은 크게 그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양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압기. 양압기라는 것은 이게 모형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제 코를 덮는 이렇게 마스크하고 이와 연결된 튜브와 끝에 이제 기계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 기계는 기계 안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서 바람을 뿌어주는 선풍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다 보면 이렇게 파이프가 자꾸 닫히니까 코로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적절한 압력을 열어줘서 기도를 열어주는 장치고 바람이 들어가는 원리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개방되면서 이제 무호흡증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체중 감소는 당연히 따라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무호흡증 치료와 관련된 음주, 흡연 뭐 이런 것들 생활 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양압기를 치료하는데 좀 사용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구강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네. 있네요. 구강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네. 앞쪽에 나와 있는 입안 양압기 마우스 위에 올려져 있어요. 기계 네, 위에 네, 있어요. 약간 네. 제가 잘 예. 시야 모르겠는데 교정기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니처럼 아래 위치하에 고정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걸쇠가 있습니다. 걸쇠 보이시겠지만 걸쇠가 있어서 네.
아래턱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뽑아주는 그러니까 거구나. 뒤쪽 기도가 넓어지면서 무호흡증 치료가 효과가 있고 네. 예. 이거 외에도 일부 환자분들한테는 그 상기도를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